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원한 반등은 네. 좀처럼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역시 CPI를 일단 확인해봐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지금 지루한 관망세. 오늘도 답답한 마음은 가시지를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코스닥이 좀 약했고 코스피는 그래도 잘 버텨주는 흐름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게 확실히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좀 하락한 모습인데 코스닥이 좀 빠지는가 싶더니 다시 또 올라요.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도 역시 이 AI는 뭐 대단하네요. 네. 이 관련주들, 특히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끼리 아주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또 오랜만에 철강이나 또는 화학, 그러니까 소위 이 구경제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과연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랭킹쇼가 여러분들의 상담을 꼼꼼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0232-8200번으로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고요. 신규 매수해도 괜찮을지 궁금하시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요, 상담 받고 있으니까 많은 상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로 한번 가볼까요? 네.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분들 와주셨나요? 윤 작가 좀 읽어주시죠. 희망 안내 행복님 이렇게 반겨주시고 있어요. 저희를 예쁘다, 잘생겼다. 아니, 바로 저는 이런 것만 좀 확확 눈에 띄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게 기분이 좋긴 좋아합니다. 한데 자주 읽다 보면은 굉장히 또 민망해집니다. 저는 안 민망해요. 많이 올려주셔도 좋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칠판 인간이시군요, 오늘. 약간 그 트리 같기도 하고. 아니 오늘 절 보자마자 네. 낙서 한번 당해보실래요? 라고 하시길래 무슨 맞아요. 말이지 아니, 색깔이 싶었는데, 굉장히 초록초록하지 않아요? 근데 잘 어울리죠? 그건 맞아요. 예. 근데 이렇게 완전 생초록은 저도 보기가 드물어서, 그래서 보세요. 지금 네. 옷 색깔이 대비가 너무 되지 않아요? 랭킹쇼에서 언제나 늘 한결같이 서 있는 앵커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무 색상으로 한번 입고 왔다. 이렇게. 이거 의미 부여도 언제 하고 왔어요? 자, 휴머니스트님, 네. 목감기를 앓고 계시다고요. 아니, 오. 사실 얼마 전에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감기 그쵸,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 주변에 보면 점점 감기 걸리시는 네.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짜 감기가 보통 독한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휴머니스트님, 감기 빨리 좀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령님, 창호역관님 오늘 얼굴이 조목만 해요 하셨는데, 이게 상당 부분을 머리를 덮어놔서 약간 작아 보이긴 할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리고 설란님 오셨고, 희망있는 행복님, 사랑리님도, 그리고 설란님이 오늘 창호역관 좀 밀린다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윤재역관 자꾸 기가 세져가지고, 더 눌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아이 왜 그러세요? 저 좀 누르지 마세요. 저 좀 알겠어요. 성장할 수 있게끔 제가 키도 한참 작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연지연님, 아름다운 사랑님까지도, 이분은 닉네임도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하는 말씀도 그러게요. 아름답습니다. 화창한 날씨와 함께 우리 종목도 따뜻하게 위로, 그리고 우리도 서로 위로를 받고 너무 좋네요. 오늘도 역시 어쩜, 말장난과 함께하는 네. 랭킹쇼예요. 정말 좋아요. 자, 이렇게 무은님, 연하님 네. 많이들 오고 계시는데 동접자 수 지금 1,200분 가까이 되고 오. 있습니다. 점점 더 늘어나길 바라면서 네. 오늘의 랭킹 주제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랭킹쇼 주제 키워드 먼저 띄워주실까요? 키워드는요? 자, 식품 안전의 날입니다. 오. 자, 여러분 오늘 5월 14일이죠?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로즈데이가 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쵸.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로즈데이로 잡지를 아하. 않았습니다. 자, 식품 안전의 날.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먹을 필요가 있겠다. 네. 먹자 특집이거든요. 아하. 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주제는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가장 빨리 안심하고 먹을 게 아니죠. 안심하고 못 먹는 거죠. 가장 빨리 먹어야 되는 그냥 음식입니다. 상할 수 있는 음식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자, 지금 옥수수 당근부터 네. 익힌 소고기와 생닭, 익힌 생선, 오호. 햄과 소시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익힌 것과 생 것은 상당히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럼 이 중에서 상할 수 있으니 가장 빨리 먹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냉동 보관 권장 기준입니다. 이렇게 생활 속의 지혜를 또 터득해갈 수 있는 랭킹쇼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데 저는 좀 의외인 게 뭐죠? 냉장고에 넣어놓는데도
옥수수, 당근 끝까지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생각보다 냉장고, 냉동고에 넣어놓다고 해서 네. 무한정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그냥 100% 보장되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먹으면 우리가 네. 안전하지 못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식품안전의 날에 알아봐야 되겠죠? 좋은데요? 그러면 건강하게 먹고 든든하게 우리 안전을 챙겨갈 수 있는 기회 오늘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5위가 뭐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게 오래 먹을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럼 1위가 가장 빨리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허. 왜 이렇게 순위를 정했는지 아시겠죠? 네. 1위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빨리빨리 드시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1위, 2위에 꼽힌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해놨다가 어허. 상하고 먹어서 식중독 걸리고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저의 마음이 담겨있는 퀴즈입니다. 자, 또 어떤 반응 나오고 있나요? 그래요. 미령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는군요. 알찬 랭킹쇼.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설라님, 익힌 생선에 네. 한 표를 꼽아주셨고요. 근데 다 의견이 다른 게 주식농부꾼님은 생닭, 5위. 설라님은 익힌 생선, 그리고 지금 인포님은 옥수수랑 당근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딱 봐서 어떤 게 오래 보관할 수 있을까 헷갈리는 분들 맞아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요리를 하는 분들과 요리를 하지 않는 분들의 차이도 굉장히 있을 그러게요. 거고. 자, 오늘 이 기회에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 기다려보면서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도와주실 전문가부터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요 종목은 유튜브 아리아님의 종목인데 오늘장 정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종목이죠. 천상의 아리아 소리가 들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천상으로 가고 있는 네. 종목입니다. 맞아요. AI,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대장이죠. 야, 이거 20% 넘게 솟구치고 있는 모습인데 3만 원 단숨에 뛰어넘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도 그 전에 한번 급등 시세가 나왔다가 네. 한동안 고전을 또 면치 못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윗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또 보통 기세가 아닙니다. 매수 가격은 24,600원이에요. 5% 비중이시고 비중이 조금 적으신데 오. 자, 목표 가격을 32,500원까지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급등한 김에 청산을 해야 되는 건지 목표가까지 바라봐도 괜찮은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한글과 컴퓨터 오늘 급등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이 한글과 컴퓨터가 오늘 고가가 32,150원인데요. 우리 시청자님 32,500원 정도로 보고 계신다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자, 이 AI 쪽이 특히 오늘 AI 소프트웨어죠. 요런 쪽이 강한 거는 그런 부분이에요. 저 오픈 AI에서 새로운 GPT-4 제로라는 AI를 새로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 새로 내놨다 그래요. 근데 이게 또 GPT-4에서 엄청나게 발전했다라고 그렇게 뉴스들이 나오죠. 저런 것들 그림을 입력해도 그림도 다 인식하고 사진을 입력을 해도 그거 다 인식한답니다. 그리고 최초로 이게 메모리 기능이 있어서 사람하고요, 이렇게 그 사용자하고 그 전에 사용자가 했던 얘기들 요런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사람처럼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영화 허라는 영화 아시죠? 저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거기에 나오는 AI하고 얘기하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런 부분들이 이 AI 소프트웨어 쪽을 자극했습니다. 이 AI 관련되는 부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버여에서 한다 2강을 했는데 거기도 아마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거고요. 길게 본다라면 이 AI 말고는 AI를 제쳐놓고 다른 쪽을 투자한다라는 거,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의 돈들이 다 AI로 모이고 있잖아요. 근데 요 정도로 끝내려고 유료 서비스나 하고 그렇게 끝내려고 이렇게 진행하진 않을 겁니다.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을 텐데 그 더 큰 그림에 대해서는 TV 방송이나 이런 데서 누차 말씀드린 바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거고,
자, 지금 뭐 오늘 GPT-4.0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AI 쪽에 뭐 육성할 수 있게끔 좀 성장할 수 있게끔 많이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한글과 컴퓨터는 이쪽 지금 뭐 바닥에서 보면 상당히 좀 강하게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올해 1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강하게 슈팅 뽑았는데 이때는 CES 하고 난 다음에 그 MWC 전에 그때 AI 모멘텀이 있을 때 이렇게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좀 긴 관점으로 들고 가시겠다라면 이쪽에서는 일단 저항선 근처는 맞습니다. 반쯤 정리하고 반은 끝까지 들고 가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딱 원하시는 가격을 딱 적어주셨어요. 자, 요거는 지금 일봉 보고는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분차트를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죠. 자, 시청자님 일단은 지금은 보유를 해보시는 게 맞아요. 자, 하지만 이거를 32,150원이라는 가격을 오늘 10시 10분에 찍었습니다. 이 가격을 오후장에 돌파를 한다라면 더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2,500원이란 가격은 그렇게 바람직한 가격은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 오후에 쭉 땡겨서 강하게 끝난다라면 내일은 좀 더 원하는 가격보다 좀 더 갈 수 있으니까요. 자, 위쪽으로는 그렇게 보시고요. 아래쪽으로 이게 또 밀릴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지금 여기 지켜줘야 되는 가격은 32,250원입니다. 근데 장중에 한번 찍었다가 튀고 그런 모습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3만 원이 이탈되는 가격이 나오면요. 그땐 차익 실현하세요. 자, 요거는 제가 장중에 움직임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움직임이죠. 20% 정도씩 이렇게 올랐다라면 자, 3만 원이라는 가격을 기준으로 놓고 보시고 이탈하면 일단 한번 끊어주시고요. 오늘 종가까지도 이 가격을 안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와서 위에 가격 32,150원이라는 가격을 돌파하고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요. 내일 파는 게 낫습니다. 오늘 파는 것보다. 자, 단기 매매라면 그렇게 보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 매매라면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급등한 게 있으니까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 빠지면 그건 다시 채운다는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위쪽으로 그냥 치고 올라가면 좀 길게 들고 간다는 생각으로 들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오늘 급등하는 종목인데 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비중을 절반 정도 축소하는 전략 가능할 것 같고 산마루를 지켜주는지 여부도 체크를 해주시죠. 자, 한글과 컴퓨터 살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채팅창에 한컴은 근데 실적도 괜찮게 나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고 또 이 종목 외에도 다수의 종목들에 대해서 실적 얘기 나오고 있고 상담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쭉쭉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도시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아침에 제가 그 뉴스 전하면서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드렸던 건데 아니 요즘엔 편의점에서 비트코인 도시락도 팔고 금도 판대요. 그래서 좀 많이 충격받았거든요. 그 도시락을 사면 비트코인을 일부 준다고 하더라고요. 초레이님 그 얘기를 또 해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대한짱님께서 광명전기 전기 전선 쪽으로 또 보내주셨습니다. 절파고TV님께서는 휴스틸 이거 최근에 들어가신 모양인데요. 약수익 내고 나오고 싶다는 이야기. 제발 이번에 손실 나지 않은 선에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스비비테크, 마크로젠 아닐까요? 자, 여러 가지 종목들 진단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드릴게요. 다음 종목은요. 러브스기님의 종목 그럼 한번 채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TNC 살펴볼 텐데 49만 7천 원, 10%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제 평단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2년 정도 됐지만 장투를 하고 싶은데 괜찮을런지 목표가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지금 보니까 딱 보유하신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2022년 3월 달쯤에 한 50만 원대 부근까지 갔다가 좀 흔들림이 있었고 다시 한번 이제 반등 기세를 찾아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평단가까지 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더 들고 가도 괜찮을런지 질문 주셨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전문가님?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물린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지금 1분기 실적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죠. 자, 뭐 그런 부분들을 주가가 반영하면서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로만 본다라면 일단 1차 관문 근처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작년 11월 달에 뭐 한 39만 8천 원 정도 그 정도까지 간 적이 있었죠. 40만 원 근처에서는 좀 강한 저항선 라인이 형성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면서 자, 여기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죠. 밀린 자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은 훨씬 그 전에 매수하셨지만요. 이분들 같은 경우도 야, 내가 본전만 오면 납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저항받을 자리 근처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효선 TNC 같은 경우는 너무 장기간 긴 기간 동안 이렇게 빠졌죠. 2021년도에 1월 달에 2021년 7월 달이네요. 그때 고점을 찍고 지금 한 3년 가까이를 계속 밀기만 했습니다. 계속 밀기만 했다가 지금 여기서 2022년도에 급락 후에 바닥을 한번 찍고 그 다음엔 횡보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월봉상에서는 모양을 조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실적 또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어요. 자,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 뭐 760억 정도, 761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는데요. 작년에 한 693억 정도가 흑자가 났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적 부분들도 작년도 실적이 재작년보다는 또 되게 좋았어요. 하지만 작년 실적보다도 올해 실적이 또 영업이익 기준으로 뭐 한 50% 이상 이렇게 더 좋아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을 바라본다라면 그리고 하루하루 이렇게 좀 왔다 갔다 등락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안 쓴다라면 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영업이익 기준 올해 3,200억 정도 흑자가 난다라는 가정을 하면요. 지금 시가총액 1조 6천억 정도, 1조 7천억 가까이 되는 기업인데 주가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싼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적이 좀 좋아진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프리미엄도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프리미엄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예요. 자, 뭐 실적 부분들은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 그때쯤이 되면 효성 TNC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도 좀 이렇게 굳어져 나오는 그런 기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향후의 기대감들 이런 것들 조금 고려해 본다라면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까지 기다리신다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그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항선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뭐 좀 밀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간들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뭐 그거 감안하신다라면 충분히 기다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러브스기님의 종목 살펴드렸는데요. 지금 댓글창에 100만 원 간다 해서 100만 원에 기다리다가 물려서 냅두셨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적에 대해서 계속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평단가까지는 일단 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급등세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은 반드시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네. 지금 채팅창에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요청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리튬 포스부터 에코프로 BM, Y랩, 뭐 여러 가지 나오고 네. 있는데요. 마크로젠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질문이 또 들어와 있네요. 매수문이 들어왔네요. 네. 자, 그리고 초레인님, 차고 윤재 앵커님 휴일 잘 보내세요. 저는 오늘 외출합니다. 외출 잘 다녀오시고 좋으시겠어요. 네, 내일 모레 다시 한번 또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렉키쇼 주제 5위 한번 공개하고 다음 종목으로 갈게요. 자, 오늘 렉키쇼 주제 이렇습니다. 가장 빨리 먹어야 되는 음식. 네. 그러니까 상할 위험이 좀 있는 것들이죠. 냉동 보관의 권장 기간 기준입니다. 자, 5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안심하고 두고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5위는요? 5위는요?
바로 생닭이었습니다. 12개월? 꽤 오래 가죠. 한 1년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생닭은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통으로 된 생닭 파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게 12개월 정도인 거고 네. 잘라서 파는 생닭도 알고 계시죠? 예. 그건 또 다릅니다. 잘라서 절단된 생닭은 9개월 정도 더 빨리 드셔야 됩니다. 칼이 들어간 순간부터는 더 빨리 먹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목만 잘린 닭도 9개월이에요? 목만 잘렸든 어딜 잘렸든 어쨌든 절단된 거잖아요. 칼이 들어가면은 9개월? 안 되는. 칼 들어가면 칼같이 오케이, 더 빨리 오케이. 먹어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칼 들어가면 더 빨리 먹자. 이렇게 기억을 좋아요. 해주시고요. 5위였습니다. 네. 자,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자, 5위까지 알아봤고 종목 진단 바로 또 이어 붙여보죠. 네. 다음 종목은 유튜브 서유한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오타를 잘못 보고 이런 종목이 있었나 싶었는데 마이크젠이라고 써주셨는데 이거 마크로젠이 맞겠죠? 네. 자, 매수 가격이 22,0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딱 지금 현재 가격 수준이거든요. 자, 헬스케어 전문 기업인데 오늘장 급등이 좀 나오고 급등하죠. 있어요. 네. 8%가량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정도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새로 매수를 생각하는 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네. 마크로젠 앞으로의 미래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마크로젠입니다. 이것도 오늘 좀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토마토 TV 저녁 방송은 잘 안 보시나 봅니다. 이 마크로젠은 5월 2일, 5월 9일 배워야 산다에서 두 차례나 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매수하세요라고 언급을 해드렸죠. 그리고 어제 저녁에 월요일 저녁 야인 시대에서 오늘 아침에 시가에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를 일단 1차로 23,000원 제시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 장 시작하고 9분 만에 이 목표가를 달성했는데요. 자,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우리 앵커님들은 MBTI라는 거 아시죠? MBTI라는 거 아실 텐데 몸BTI라는 건 아십니까? 요게 몸BTI는 뭐냐 하면 그 자기 몸의 유전자를 검사해 갖고 뭐 자기 생활이나 뭐 요런 데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내 유전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를 이 서비스가 DTC라 그래서 다이렉트 투 컨슈머죠. 소비자 직접 의뢰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병원에 안 가도 됩니다. 그거를 보건복지부에서 공식 허가를 해준 기업이 마크로젠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트가 젠톡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작년에 이 젠톡 사이트에 한 200만 명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받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요걸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 GS 편의점하고 업무 제휴를 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키트를 받아서 내가 타액을 거기에 묻혀서 이 마크로젠으로 보내면 거기서 유전자 검사를 해주는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약 129개 정도 항목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지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가 약간 풀린 부분들이 요거랑 연계해 갖고 건강식품 같은 것들 요런 것들 마케팅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헬스케어 쇼가 지금 열리는데요. 오늘부터 16일까지 열립니다. 여기서 또 이 젠톡에 대해서 홍보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앵커님들은 만약에 이 가격이 되게 비싸다면 모르겠는데요.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라면 해보시겠습니까? 안 해보시겠습니까? 저도 매일 해야지 하고 하루하루 미루고 있는데요. 그 정도 사이 가격이에요. 이게 2000년대 초에 처음에 이 유전자 검사를 받으려면 그때 30억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조가 넘는 돈이었는데 그만큼 싸진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열렸으니까요. 요런 게 지금 이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실제로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캐시카우 역할을 할 거고요. 마크로젠에 대해서는 또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지금 AI 그러잖아요. AI가 최종적으로 확장시킬 그런 생태계가 어떤 건가 이거를 좀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저는 로봇하고 신약이다라고 봅니다. 우리 루닛이나 뷰노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진단 쪽이잖아요. 진단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쉽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 엑스레이 사진 이런 것들 사진들만
많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폐암 같은 경우는 한 AI한테 20만 건 정도 학습을 시키면 전문의 수준으로 그렇게 진단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전체 데이터는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귀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유전체 데이터가 엄청나게 큰 자산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야인시대에서 또 리뷰를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2차 목표가를 드릴 거예요. 자, 뭐 보유하고 22,000원에 매수하셔서 보유하고 계시다라면 약간 아쉬운 게 어제 야인시대만 봤으면 제가 오늘 아침에 시가에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약간 아쉬운데요. 일단은 보유해보세요. 일단은 보유해보시고 뭐 좀 올라왔으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있으면 그때는 또 뭐 추가로 매수도 가능하니까요.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참고하셔갖고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크로젠, 이 회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상당히 생소하죠? 네. 신기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보유 관점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고, 마크로젠이 어떤 종목인지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 더 참고해 보시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서는 이재필 전문가님의 좀 따라다니시면서 추천주들 체크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김경수님께서도 어제 저녁 추천주군요.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저도 내용을 들어보면서 너무 신기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저는 사실 의향이 있거든요. 창호형은 어때요? 아, 그래요? 저는 비만, 탈모, 수면까지 다 체크할 수 있대요. 다 체크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걸 다 알아서 저는 탈모 유전자가 이미 있고 아, 슬프게 왜 비만이하고 그래요? 사실 살 뺄 생각이 별로 없고 지금 그래서 저는 오 마이 갸우뚱하긴 갓. 합니다. 아하. 이거 사람마다 좀 다르죠?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목 잘린 닭에 대한 이야기 생각해보니까 통째로 갖고 있는 생각도 목은 네. 기본적으로 다 잘려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요. 정정하겠습니다. 이 잘린 닭이라는 건 아예 토막 나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전체 한꺼번에 있는 생각과 토막 나 있는 닭이 조금 다르다. 요 정도로 생각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또 다음 종목 가보고 싶었는데 벌써 1시 반이 다 됐습니까? 아쉽게도 그러면 이쯤에서 이재필 전문가님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시간 여유가 조금 더 있었다면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 모시고 더 얘기 나누고 싶었는데 아쉽긴 하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시 채팅창 좀 볼까요? 네. 니케모케 첩처님, 와, 뭐야, 등발이 더 커지셨다 차고했거든요. 오. 이게 의도치 않게 근육으로만 찌고 싶은데 지방도 같이 찌고 있어가지고 조금씩 옷이 끼기 시작해요. 아침에 뉴스 프로그램 제가 하잖아요. 네. 이 돌아서 등이 보이거든요. 이게 옷이 접히더라고요. 진짜요?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민망해서 아침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모니터링하면서. 지금 살을 좀 그런데 빼야 될 것 같아요. 휴머니스트님이 사윗감 1순위이다. 어머, 그래요? 이보다 좋은 칭찬이 있을까요? 저 얘기하는 거 맞죠?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장님 광명전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남겨주신 네. 것 같네요. 경숙님 감사합니다. 자, 러브쏘기님 옷을 크게 입으세요 하셨는데 요즘에 여기서 크게 입으려면 110 사이즈까지 가야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또 오늘 할 것도 해야죠. 네. 오늘 랭캐쇼 주제입니다. 4위 한번 공개해볼까요? 가장 빨리 먹어치워야 되는 음식입니다. 4위 알려주시죠. 4위는요? 4위는 바로 옥수수 당근이었습니다. 자, 옥수수와 당근. 그러니까 뭔가, 채소 비슷한 느낌, 네. 이런 거 8개월 정도 보관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거 다 냉동 보관 기준입니다. 여러분, 냉장 보관이면 당연히 더 줄겠죠? 생닭도 냉동이에요? 이거 다 냉동 보관 기준이에요. 그럼 잘못 알아갈 뻔했잖아요. 여러분, 냉장 예. 보관은 정말 생각보다 보관 기간이 짧고요. 네. 냉동 보관을 한다고 해서 무한정 길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도 권장 기간이기 때문에 네. 더 오래 보관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안심하고 먹기 위해서는 권장되는 기간 정도 안에서 미리 처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4위 바로 옥수수 당근이었습니다. 이 이미지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네.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익힌 소고기. 생선과 익힌 소고기 그리고 햄과 소시지가 남았습니다. 근데 익힌 소고기랑 익힌 생선은
냉동 보관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있죠. 그런가? 익혔지만 그 꽝꽝 올려놓으면 또 그게 보관이 되니까요. 오, 새롭게 알아가네요. 요리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안 하긴 하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죠. 아, 좋아요. 참고로 익힌 고기와 생고기는 기간이 꽤 차이가 납니다. 네. 그거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아하.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또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가는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를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또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이번에는요, 유튜브에서 혹시 이거 아세요? 만두. 아, 딱 좋았어요. 그래요? 서로 저 안 짰는데 잘 맞았어요, 이번에. 에코프로비에요. 한번 살펴볼 텐데요. 와, 에코프로비. 22만 원, 10%입니다. 추가 매수 자리려나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22만 원, 오늘 그래도 에코프로비엠이 장 초반에는 1, 2% 상승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시세가 그다지 좋진 않죠. 다시 한번 반등이 좀 세게 나오길 바라보는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지금 질문 주신 시청자님 외에도 다수의 시청자분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목표가 어느 정도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간밤에 또 테슬라가 약간의 좀 상승이 나오면서 2차전지 종목들도 오늘은 약간의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승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2차전지보다는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저가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2차전지 쪽은 제가 항상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수요자들이 아직까지 크게 끌어올려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많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전기차는 여전히 고가의 그러한 차량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수요가 확실하게 끌어올려지는 모습이 보여져야 이제 업황의 전환이 나타나게 되면서 또 종목들이 올라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이제 불안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지금 다시 전환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지금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21만 원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이 21만 원 구간에서 바닥을 계속적으로 좀 잡았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깨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먼저 첫 번째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깨게 되면 18만 원대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어떠한 대응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이 구간에서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주는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고개를 돌려준다라고 하더라도 무작정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구간은 이제 22만 원 구간인데 지금 보게 되면 1차적으로 22만 5천 원 구간에 1차 매물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25만 원대, 그 다음에 3차적으로는 26만 원, 27만 원, 30만 원 해서 지금 이 단기 매물 구간이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항상 이제 또 많이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앞선 구간의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강력한 수급의 흐름이 나와줘야 결론적으로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매물대를 뚫어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21만 원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더라도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온다 한들 수급이 동반되지 않으면 단기 매물 구간을 막혀서 살짝이 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 지켜주면서 수급을 동반해서 상승이 나오는지를 먼저 보시고 수급을 동반해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1차 매물 구간이 22만 5천 원에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22만 5천 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24만 원 안내를 드리고 먼저 현재 구간 지켜주는지 그러면서 구간 지켜주면서 고개를 돌려주는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현재 21만 원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18만 원 후반대에서 19만 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간까지 또 하락을 했다가 현재 단가가 또 저항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1만 원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어찌됐든 매수가가 또 그렇게 높지는 않으시잖아요. 매수가 22만 원이신 만큼 21만 원 이탈 시에는 정리했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추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쪽으로 그렇게 안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제가 오늘 개장 시황했을 때까지만 해도 올라가길래 기분 좋게 좀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갑니다. 이렇게 드디어 얘기를 가는구나. 했는데 왜 이럽니까 이거? 참 아쉽습니다. 네.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오늘 10만 원을 넘어가길래 와 이제 갈 때 이제 됐구나. 가나 보다. 근데 또 10만 원 아래로 내려오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진짜 아쉬움이라는 표현이 딱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윗꼬리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길게 달리고 있는 가운데 추가 매수는 아니라고 하시고요. 22만 5천 원 1차 목표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임리얼님께서 유재크 BM 물렸는지를 걱정하고 계시니까 해명 부탁드리고요. 비밀. 자 주식농부꾼님 모두들 내일 절에 네. 가서 시장 올라가라고 기도를 하세요. 절에서 기도는 조금 매칭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기도는 기독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절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뭐 절도 절을 올리시고. 드리나요? 자 어쨌든 뭐 뜻깊은 날이니까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시장이 올라가고 우리 모두가 맞습니다. 행복하고 평안해지기를 네. 저 먼저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진단으로 슬슬 한번 또 가볼까요?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네. 무흔님의 종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무흔님의 종목은 모아 데이터로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매수 가격과 현재 비슷해요. 가격 거의 똑같은 네. 수준이에요. 매수가 2,500원이고 비중이 적진 않습니다. 19% 갖고 계시는데 스윙으로 가져가도 될까요? 뭐 길게 가져가실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딱 모아 데이터가 주가 수준이 딱 이 바닥권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반등할 텐데 이걸 지금 노리시는 것 그쵸. 같아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살짝 반등 나왔다가 다시 또 내려갔어요. 한 번 더 기회를 빠른 시일 내에 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모아 데이터 갖고 계십니다. 이거 가끔 한 번씩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는 종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멘텀하고 그다음에 AI 관련된 모멘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대장으로 움직일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모아 데이터를 모아갈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가가 2,500원 수준이신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약한 2,500원 구간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2,500원 구간 이탈 시에는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적당한 약수익 구간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보통 데이터 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들이 대장으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AI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쪽,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뭐 한글과 컴퓨터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현재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쪽의 이슈 모두 다 약간은 뭐 후발주자로 움직이는 약간의 지금 관심도가 조금은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 AI 기반의 이제 이 시스템 장비 쪽을 좀 만드는 그러한 기업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뭐 실적 자체가 적자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AI 쪽이나 혹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데이터 쪽, 데이터 센터 쪽이라든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들어가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최근에 고점에서 이미 물량이 차익 실현이 다 나와버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수급이 크게 들어와 있지 않고 시장에서 약간은 소외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태에서는 모아갈 만한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모아갈 필요 없이 현재 구간에서 정리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어찌됐든 이제 내일 휴일 지나가고 나면 새롭게 또 시장의 순환이 나타날 거니까 새롭게 시장에서 관심 받을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집중을 한번 해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아 데이터 살펴드렸습니다. 자, 무훈님의 종목 지금 현재가와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해답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네. 확실히 센스가 좀 넘치는 게 왜요? 모아라고 해서 모아 데이터라고 하는데 괜히 모았네라고도 올려주고 계시고요. 괜히 모아 그리고 지금 고동님 등장하시자마자 모에 끼웅 이거 뭐 맛있게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모에 끼웅? 맞을걸요? 그렇죠. 저 잘 모르겠는데 러브쏘기님께서는 그냥 네. 올라 데이터로 하지 뭐 저렇게 했냐. 오. 덜 모아 데이터도 나오고 여러분 이거 이름 갖고 이렇게 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모아 데이터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네. 슬프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종목 진단을 열심히 저희가 도와드리고 네. 있는데
지금 유튜브 동접자 수 1,30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넘었어요. 돌파했습니다. 더 많이 모여주시길 바라고,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종목 진단 신청 얼마든지 남겨주시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그리고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올려주시죠.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대한장님의 종목입니다. 오늘 또 애타게 외쳤던 그 종목이군요. 맞습니다. 광명전기 2,989원 80% 제가 보고 있는 게 맞죠? 이거 맞아요? 18%라든지 이런 거 아니고요? 네, 종목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와. 이 종목이 그런데 이 종목이 소송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크게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좀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다시 뺐죠. 그리고 오늘도 지금 시세 그렇게 회복해내지 못하는 분위기인데 AI 호재성 뉴스들 계속 들려오고 있고 구리값 올라간다 이런 내용 있지만 네. 소송 이슈 뜨니까 아무래도 우려감이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전선 네. 이런 뭐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서도 사실 이 종목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거 상당히 아쉬운데요. 안타깝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도 정말 많아서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진단 도와주실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또 워낙 이 전선 그다음에 전력 설비 쪽이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들어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이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또 이번에 소송을 당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소송을 당하면서 상당히 또 이제 급락이 나오는 월요일 날에 급락이 크게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금 전선 전력 설비 쪽은 광명전기만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지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전선이나 전력 설비 쪽은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뭐 대한전선이나 혹은 뭐 가온전선, 그다음에 뭐 대원전선 이러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소송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든 이제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러면서 어찌됐든 소송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전선이나 전력 설비 쪽을 건드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굳이 광명전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굳이 건드린다라고 하면 기존에 이미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대한전선이나 뭐 대연전선, 그다음에 가온전선 같은 이미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야 되는 입장에서 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움직임이 좀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상승이 나왔을 때 아마 오늘 진입을 하셨던 건지 아니면은 뭐 기존에 갖고 계셨던 건지 약간의 이제 궁금하기는 한데 오늘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어제도 그렇고요. 결론적으로 3,000원 구간을 못 뚫어주고 이 저항 구간에 막히면서 윗꼬리 그리는 모습이 이틀 연속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또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선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원래 상승이 나왔었던 뭐 LS 일렉트릭도 이제 LX 일렉트릭이지만 지금 최근에 뭐 제일 일렉트릭이라든지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대원전선이 대장으로 움직였었는데 지금 이제는 대한전선이 어제 대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즉 전선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순환이 나오고 있고 수급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의 리스크가 생겨났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매수가 근처로 설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에 지금 계속해서 매물 구간 막혀서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구간을 목표가로 설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오늘 저가를 이탈을 한다. 2,650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2,500원 근처 구간까지는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중이 너무 크신 만큼 일단은 2,650원 오늘 저가를 이탈을 하게 되면 최소한 어느 정도 비중의 조정은 필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워낙에 지금 전선 전력 설비 쪽이 강하고 아직 물량이 다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는 더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강한 테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전력 설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럼에도 소송에 대해서 위험성을 또 갖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반등이 나오면 반드시 빠져나오시기를 얘기해 주셨고요. 오늘 저점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까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종목 진단을 도와드리는 동안에 네. 시기를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쵸. 대한장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와, 그러면 매수한 지 하루 만에 갑자기 급락이 맞아요. 나와서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그나마 어제 낙폭을 좀 줄이면서 끝나서 그나마 다행인 거지.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종목 진단 내용 상세히 도와드렸으니까 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의견 감사하다고 또 네. 전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저희 또 이쯤에서 오늘 레키쇼 주제 3위까지 알아보고 계속 마저 종목 진단 이어갈게요. 자, 가장 빨리 먹어야 되는 음식입니다. 오늘 식품 안전의 날이니까 네. 안전하게 식품 먹어보자 특집이거든요. 냉동 보관 권장 기간 기준입니다. 자, 3위가 어떤 음식일지 알려주시죠. 3위는요? 자, 3위는 바로 익힌 익힌 소고기. 소고기였습니다. 익힌 거 냉동해서 먹는다고 해서 이거 무한정 보관이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얼려놔도 2, 3개월 안에는 다시 먹어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네. 익힌 소고기는 2, 3개월 안에 먹어야 되는 거 맞죠? 그냥 냉동 소고기. 그런데 그냥 생소고기 네. 익힌 거 아니면 네. 이거는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더가 아니죠? 확연하게 여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점. 익힌 것과 생고기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네요. 예. 저도 꼭 기억해뒀다가 냠냠 잘 먹겠습니다. 그래요. 모에모에 냉동실에 있는 거 빨리 비우세요. 알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거 다 처분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종목 진단 네. 가보죠. 자, 어떤 종목을 볼까요?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 지은님의 종목입니다. 자, 해운으로 가볼까요? 네. 페노션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4,000원. 오, 다행입니다. 그쵸? 이번에 수익을 보고 네. 계시네요. 자, 비중은 7% 갖고 계시고요. 매도를 할지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매도할지 궁금해요. 진단 부탁드릴게요 하셨거든요. 자, 페노션 사실 뭐 수익을 많이 본 거 정도는 아닌데 네. 4,6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아시죠? 이 종목들의 흐름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약간 수익 있을 때 빨리 좀 챙길까? 맞아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릴까? 마침 전에 나왔던 저기 고점 부근에 지금 왔으니까 고민이 되실 거예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페노션입니다. 지금 매도하고 수익 좀 챙겨갈까요? 아니면 더 들고 갈까요? 네, 일단은 해운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이제 또 이제 뭐 전쟁의 장기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해운 업황이 좀 반등을 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상당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도 아마 지금 업황이 계속해서 좀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해운 쪽이 또 성수기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업황 분위기는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선택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어제까지 쭉 상승이 나다가 약간의 오늘까지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페노션이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같은 구간에서 단가가 상승이 막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 5,0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5,000원 정도에 워낙에 강력하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올라올 때마다 지금 계속해서 윗꼬리를 그리고 계속해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 5,000원이 굉장히 좀 강력한 저항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구간을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 주어야 5,500원까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 구간을 계속해서 뚫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오늘까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5,000원 구간을 좀 뚫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이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이 외에 조금 더 확실하게 이 해운 업황이 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주도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00원 구간을 뚫어주기에는 당분간은 좀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번에 해운주가 한 차례 순환이 돌았고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조정이 나오고 어느 정도 횡보를 그렸다가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서 5,000원을 또 뚫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뚫어주게 되면 5,500원 정도까지는 봐도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5,000원 근처 구간이 또 1차 목표가가 될 거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다시 한번 가져가 봐야지라고 하시면 재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페노션 조금 더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어제 오늘 어찌됐든 순환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약간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전 매물 구간에 또 도달을 한 거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정리를 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정리를 하고 교체를 한다라고 하시면 어찌됐든 모레부터 또 이제 CPI나 PPI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새로운 순환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좀 눌렸다가 재상승이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또 이제 업황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다시 한번 또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 몇 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이 그대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기간을 기다리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나는 그 정도 기간 기다려서 5,000원 초반대 정도까지는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기다리셔도 무방하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충분히 볼 수 있겠고 네. 지금도 뭐 보고 있죠. 그리고 좀 기다리시면 5,000원대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페노션 살펴드렸고요. 지은음의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와, 또 마무리할 시간이 53분 이네요. 다가왔네요. 네. 자, 아쉽게 그러면 또 김영걸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영글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렸고요. 네. 자, 오늘 레이키쇼 마무리하기 전에요. 1, 2위까지 마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식품안전의 날 특집입니다. 가장 빨리 먹어야 하는 음식을 네. 꼽아보고 있거든요. 냉동 보관 권장 기간을 기준으로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1, 2위까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위와 2위는요? 가장 빨리 먹어야 되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익힌 생선은 빨리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한 달 안에 먹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햄이나 소시지도 의외죠. 빠른데요? 햄과 소시지 빨리 먹어야 네. 됩니다. 한두 달 안에 이것도 먹어 치워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참고로 1번 보시면 익힌 생선은 한 달 정도 네. 안에 먹어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날 생선은 조금 더 깁니다. 그런데 소고기처럼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날 생선은 참고로 한 2, 3개월 정도, 그리고 기타 다른 해산물도 대부분 2, 3개월 안에는 먹어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해산물 계열은요, 빨리 섭취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집에 있는 냉장고, 냉동고를 싹 비워야겠다는 오늘 생각이 드네요. 비우고 검사 맡으세요. 예, 약속. 네. 자, 안전하게 먹어야 됩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도 오늘 한번 냉동고 열고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의 수익의 안전과 함께 식품 안전까지 챙겨드렸습니다. 링키쇼를 아쉽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하루 쉬어갑니다. 하루 동안 푹 쉬신 다음에 저희 목요일에 다시 만나기를 또 한 번 저희랑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해 주시죠.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